한 번의 실패가 인생의 실패는 아닙니다. 독일 공군 특수부대 간판 장교가 사라졌습니다. 군대도 가족도 아무도 카밀라의 행방을 몰랐습니다. 몇 달 전 유럽 전역을 떠들썩하게 만든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총망받던 32세의 여군 장교가 하루아침에 모든 걸 내려놓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것이죠. 그런데 믿기 어려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카밀라가 지금 지구 반대편 한국의 한 시골 마을에서 쌍둥이를 품에 안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2년간 불임 치료 끝에 남편에게 버림받고 인생을 포기하려 했던 카밀라가 어떻게 한국에서 새로운 생명을 품고 다시 살아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카밀라를 몰래 따라온 또 다른 인물의 정체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카밀라 슈라이버입니다. 32살이었던 그해 저는 독일 연방군 항공특수부대 훈련교관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5시 유럽 각국에서 온 정예대원들이 제 호루라기 소리로 훈련을 시작했죠. 사람들은 저를 철의 여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강인한 체력, 완벽한 전술, 흔들림 없는 리더십. 하지만 훈련복을 벗으면 저는 무너졌습니다. 5남매 중 셋째로 자란 저는 언제나 큰 가족을 꿈꿨습니다. 아이들과 따뜻한 저녁 식탁을 함께하는 삶이요. 그래서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계획했습니다. 남편 마르크는 법무관이었고 우리는 베를린에 신혼집을 마련했죠. 첫 해가 지나도 아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의사는 말했어요. 난소 기능 저하가 심각합니다. 자연 임신은 거의 불가능할 것 같네요. 그날부터 2년간의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호르몬 주사, 시험관 시술, 매달 반복되는 실패. 제 몸은 더 이상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점점 차갑게 변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가문이 끊기게 생겼어. 어느 날 밤 마르크가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군대에서도 제 자리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36살의 상관 헤르타는 제 자리를 노리고 있었죠. 36살의 헤르타는 제 자리를 노리고 있었죠. 카밀라, 요즘 집중력이 떨어진 것 같은데? 훈련 사고라도 나면 어쩌려고? 헤르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독처럼 퍼졌습니다. 회의 시간마다 제 판단을 지적했고 뒤에서는 제 불임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저는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2025년 11월 남편이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나는 아이가 있는 삶을 원해. 저는 그날 밤 욕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망가졌을까요? 다음 날 저는 군대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라지고 싶었습니다. 집도 남편도 군대도 모든 게 싫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어디에 가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때 문득 떠오른 곳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다큐멘터리에서 본 한국의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눈 덮인 산, 고요한 마을, 따뜻한 아궁이. 그곳이라면 제가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인천행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13시간의 비행, 그 긴 시간 동안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구름 위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까요? 2025년 12월 초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겨울 새벽의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움이 오히려 제 정신을 깨웠습니다. 저는 강원도 인제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구글 지도에서 찾은 작은 마을이었죠.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저 산이 많고 사람이 적고 조용해 보였습니다. 버스는 4시간을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설악산이 보였습니다. 눈 덮인 산봉우리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독일에서는 본 적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3시였습니다. 펜션 하나를 예약해뒀습니다. 주인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어머, 외국 손님이네. 어서 들어와요. 한국말을 조금 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 교환학생으로 1년간 배웠거든요.
할머니는 따뜻한 차를 내주셨습니다. 혼자 왔어요? 네, 혼자요. 여기는 볼 것도 없는데 왜 왔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도망친 거라고 말할 수 없었죠. 그날 밤 저는 펜션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베를린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밤하늘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도 몰랐습니다. 슬픔인지 후회인지 해방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산책을 나갔습니다. 마을은 정말 작았습니다. 집 몇 채, 슈퍼 하나, 그리고 작은 카페 하나. 카페 간판에는 숲속 쉼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공기와 커피 향이 반겼습니다. 카운터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30대 후반쯤 보이는 수줍은 눈빛의 남자였죠. 어서 오세요. 정민철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정민철은 말없이 커피를 내렸습니다. 손놀림이 정갈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한 동작 한 동작 정성스럽게 커피를 받아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첫 모금을 마셨을 때 놀랐습니다. 베를린 어떤 카페보다 맛있었습니다. 쓴맛과 단맛의 균형이 완벽했습니다. 맛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정민철이 고개를 숙이며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베를린에서는 모든 게 시끄러웠습니다. 사람들, 차소리, 광고판. 하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침묵이 편안했습니다. 저는 매일 그 카페에 갔습니다. 아침마다 같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정민철은 말이 없었지만 항상 웃으며 맞아줬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제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군용 시계를 잃어버렸습니다. 손목에 차고 있던 낡은 시계였죠. 펜션 주변을 다 뒤졌지만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카페에 갔을 때였습니다. 정민철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제 시계였습니다. 어제 의자 밑에서 찾았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이거 아버지 유품인데. 정민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중한 거였군요. 다행이에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낯선 감정이었습니다. 이 남자는 누구일까요? 정민철의 이름은 할머니가 알려줬습니다. 39살, 이 마을 출신이었죠. 민철이는 원래 소방관이었어요. 서울에서 일하다가 몇 년 전에 내려와서 카페 시작했죠. 왜요? 글쎄, 다들 부모님 일 때문이래. 자세한 건 모르겠어. 저는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나 말하고 싶지 않은 과거가 있으니까요. 며칠 후 정민철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혼자 오셨어요? 네. 가족은요? 없어요. 지금은. 정민철이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 연민이 아닌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혼자예요. 정민철이 말했습니다. 부모님은 계시지만 마음은 혼자죠. 우리는 그렇게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정민철은 말수가 적었지만 행동으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카페에 갔더니 따뜻한 국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아침 안 드신 것 같아서요. 된장국이었습니다. 두부와 호박이 들어있었죠. 한 숟가락 뜨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누군가 저를 위해 밥을 해준 게 언제였을까요? 정민철은 아무 말 없이 물티슈를 건넸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그날부터 매일 아침 국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미역국, 북어국, 시래기국. 어떤 날은 죽도 있었습니다. 저는 감사 인사를 했지만 정민철은 항상 별거 아니에요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마을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정민철이 마을 곳곳을 안내해줬습니다. 폐교된 초등학교, 작은 저수지, 산속 약수터. 여기가 제가 자란 곳이에요. 정민철이 폐교 운동장에서 말했습니다. 어릴 때 여기서 매일 놀았어요. 친구들이랑 축구하고 숨바꼭질하고. 왜 학교가 문을 닫았어요? 아이들이 없어졌죠. 다들 도시로 떠났어요. 정민철의 목소리가 조금 슬펐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서울 대학 가고 소방서 들어가고
부모님이 자랑스러워 하셨죠. 그런데 왜 돌아왔어요? 정민철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심근경색이었죠. 수술비가 많이 나왔어요. 누나는 미국에 있고 제가 와야 했어요. 지금은요? 많이 나아지셨어요. 하지만 예전 같진 않죠. 어머니가 돌보시는데 힘들어하세요. 저는 정민철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좋은 아들이에요. 정민철이 처음으로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은 왜 여기 왔어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말했습니다. 불임, 이혼, 군대, 헤르타 모든 것을요. 정민철은 끝까지 듣고 있었습니다.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다 말하고 나니 가슴이 가벼워졌습니다. 힘들었겠어요. 정민철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당신은 충분히 잘했어요. 그날 밤 첫눈이 내렸습니다. 펜션 창밖으로 하얀 눈송이가 떨어졌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정민철이었습니다. 밖에 나와보세요. 밖으로 나갔습니다. 정민철이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핫팩이었습니다. 추우실까봐요. 정민철이 제 손에 핫팩을 쥐어줬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서서 눈을 봤습니다. 카밀라. 정민철이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네. 저 당신이 좋아요.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이 조용한 남자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고백할 줄 몰랐습니다. 처음 본 날부터 마음이 움직였어요. 당신 눈에서 슬픔을 봤어요. 하지만 그 슬픔을 숨기려고 애쓰는 모습도 봤죠. 저도 그랬거든요. 저는 울었습니다.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저도요. 제가 말했습니다. 저도 당신이 좋아요. 정민철이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세상이 하얗게 덮여갔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이게 사랑일까요?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였습니다. 정민철은 매일 아침 제게 국을 끓여줬습니다. 저는 카페 청소를 도왔습니다. 우리는 함께 장을 보러 갔습니다. 5일장에 가면 할머니들이 말을 걸었습니다. 민철아, 여자친구야? 네. 정민철이 부끄러워하며 대답했습니다. 어머, 예쁘네. 외국 사람이야? 독일에서 왔어요. 할머니들이 신기해했습니다. 한국말 잘하네. 우리 민철이 잘 부탁해. 저는 한국말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더 잘 부탁드려요. 마을 사람들은 따뜻했습니다. 저를 외국인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민철의 여자친구로 대했죠. 어느 날 저녁 정민철이 말했습니다.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갈까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지금요? 너무 이르려나요? 아니요. 가고 싶어요. 정민철의 집은 마을 끝자락에 있었습니다. 낡은 한옥이었습니다. 마당에 감나무가 있었죠. 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60대 중반쯤 보이셨습니다. 어서 와. 민철이 애기 많이 들었어. 안녕하세요. 제가 한국말로 인사했습니다. 어머, 한국말 잘하네. 들어와. 집안은 따뜻했습니다. 아궁이에 불이 지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안방에 계셨습니다. 몸이 불편하셨지만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우리 아들 좋은 사람 만났구만.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어머니가 손수 만든 음식이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나물, 생선구이. 많이 먹어. 너무 말랐어. 어머니가 계속 반찬을 권하셨습니다. 식사 후 어머니와 둘이 설거지를 했습니다. 우리 민철이 착한 애야. 아버지 일로 고생 많이 했어. 알아요. 민철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당신도 힘든 일 있었다며? 민철이한테 들었어. 저는 놀랐습니다. 정민철이 제 이야기를 했다니. 네, 그랬어요.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이야. 이제 우리 민철이랑 행복하게 살아. 어머니의 손이 제 손을 감쌌습니다. 그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민철이 물었습니다. 어땠어요? 좋았어요. 어머니가 정말 따뜻하세요.
다행이다. 정민철이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몸이 무거웠습니다. 속도 미식거렸습니다. 피곤해서 그런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증상은 계속됐습니다. 가슴도 아팠습니다. 생리도 늦었습니다. 설마. 아니야. 불가능해. 저는 2년간 불임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연 임신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혹시 몰라 약국에 갔습니다. 임신 테스트기를 샀습니다. 펜션 화장실에서 검사했습니다. 3분을 기다렸습니다. 가장 긴 3분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결과를 봤습니다. 2줄. 임신이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의사는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기쁨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정민철에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혼자 감당해야 할까요? 독일로 돌아가야 할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제 뱃속에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것. 2년간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아이가 지금 여기 있다는 것. 이게 기적일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춘천의 종합병원으로 갔습니다. 정확한 검사가 필요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는 초음파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쌍둥이 임신 6주입니다. 쌍둥이요? 네. 두 아기 모두 심장박동이 잘 들려요. 스피커에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쿵쿵쿵, 쿵쿵쿵. 두 개의 심장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 불임이었어요. 독일에서 2년간 치료받았는데 안 됐어요.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 아기들이 여기 있잖아요. 때로는 의학도 설명 못하는 일이 생겨요. 의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몸이 변하기도 해요. 환경 변화, 마음의 안정,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줄 수 있죠. 병원을 나오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에 온 게 기적을 만든 걸까요? 정민철을 만난 게 제 몸을 바꾼 걸까요? 카페로 갔습니다. 정민철이 카운터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오셨어요? 어디 갔다 왔어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민철 씨, 할 말이 있어요. 뭔데요? 저는 가방에서 초음파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거. 정민철이 사진을 봤습니다. 처음엔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다 깨달았습니다. 이게 임신이에요. 쌍둥이요. 정민철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혹시 화를 낼까? 거부할까? 제가 아빠가 되는 거예요? 정민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당신 아기들이에요. 정민철이 갑자기 저를 안았습니다. 꽉 껴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정민철이 울고 있었습니다. 39살 남자가 카페 한가운데서 울고 있었습니다. 당신도 원해요? 제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에요. 우리는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부모님께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저는 이혼 중이고 외국인이고 아직 결혼도 안 한 상태였습니다. 며칠 후 정민철이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의 반응은 복잡했습니다. 결혼도 안 하고 임신을? 죄송해요, 어머니. 제 잘못이에요. 정민철이 말했습니다. 잘못은 무슨? 책임지면 되지. 결혼하려무나.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마을에 소문이 났습니다. 민철이가 독일 여자랑 애를 만들었대. 결혼도 안 하고? 요즘 젊은 것들은 그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장 보러 가면 사람들이 힐끔거렸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대놓고 물었습니다. 아가씨, 결혼은 언제 해? 저는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독일에서라면 이런 일이 문제가 안 됐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는 한국 시골이었습니다. 보수적인 문화였습니다. 어느 날 밤 정민철의 어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카밀라, 미안하다. 왜요?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려서 마음 상했지? 괜찮아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근데 말이다. 어머니가 핸드폰을 꺼내셨습니다. 당신 블로그 봤어. 민철이가 알려줬거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독일에서 개인 블로그를 운영했습니다. 일상, 생각, 군대 이야기를 썼죠. 군대 일하면서도 이렇게 따뜻한 글을 쓰는구나. 가족 이야기, 꿈 이야기. 다 읽었어.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이야. 우리 민철이한테는 과분한 사람이지. 미안하다. 처음에 오해했어. 아니에요, 어머니. 아니야. 내가 당신을 제대로 안 봤어. 이제 알았어. 당신이 우리 민철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우리 손주들 건강하게 낳자. 내가 도와줄게. 그날 밤 저는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누군가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헤르타였습니다. 독일에서 온 헤르타가 왜 여기 있는 걸까요? 헤르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화장, 명품 가방, 오만한 미소. 카밀라 찾았네. 헤르타가 말했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여기서 뭐해? 당신 찾으러 왔지. 3개월 동안 독일이 발칵 뒤집혔어. 유명 장교가 사라졌다고. 그게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야? 상관 많지. 덕분에 내가 당신 자리 차지했거든. 고마워. 헤르타가 웃었습니다. 정민철이 다가왔습니다. 누구세요? 아, 당신이 남자친구. 반가워요. 난 헤르타 카밀라 상관이었어. 헤르타가 정민철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시골 카페 주인? 카밀라, 당신 취향 많이 바뀌었네. 나가줘, 헤르타. 제가 말했습니다. 왜? 옛 동료 반갑지 않아? 아, 그리고 들었어. 임신했다며? 제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알아? 마을 사람들한테 물어봤지. 다들 친절하더라. 독일 여자가 애가 졌다고 수군대던데? 헤르타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이거 기사감인데? 독일 특수부대 장교 한국 시골에서 임신. 대박 아냐? 감히. 정민철이 헤르타의 핸드폰을 잡았습니다. 여기서 나가세요. 지금 당장. 어머, 무서워라. 남자친구 성격 있네. 헤르타가 비웃었습니다. 카밀라, 진지하게 물을게.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이 촌 구석에서 애 낳고 살 거야? 그게 내 선택이야. 선택? 도망이지. 당신 불임 소문났잖아. 남편한테 버림받았잖아. 그래서 여기 숨은 거잖아. 헤르타의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하지만 카밀라, 당신은 장교야. 수백 명 훈련시키던 사람이야. 이렇게 숨어 살 사람이 아니라고. 난 더 이상 장교 아니야. 그만뒀어. 알아. 근데 세상은 궁금해해. 당신이 어디 있는지 뭐 하는지. 나한테 독점 인터뷰 하나만 해줘. 그럼 다시는 안 괴롭힐게. 싫어. 생각 좀 해봐. 당신 스토리 팔면 대박이야. 불임 극복, 한국에서 새 인생. 완벽한 스토리잖아.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가. 지금 당장 나가. 알았어, 알았어. 근데 카밀라. 헤르타가 문 앞에서 돌아봤습니다. 당신 행복한 척하지만 결국 도망친 거야. 평생 여기 숨어 살 거야?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정민철이 저를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헤르타 말이 맞아. 난 도망쳤어. 도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죠. 정말? 당연하죠. 당신은 여기서 나를 만났고 아기들을 가졌어요. 이게 도망이에요. 정민철의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하지만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헤르타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도망친 걸까요? 아니면 선택한 걸까요? 며칠 후 헤르타는 떠났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남았습니다. 독일로 돌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여기 남아야 할까요? 뱃속 아기들은 날마다 자랐습니다. 배가 조금씩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태교 음식을 해주셨습니다. 정민철은 매일 배에 손을 얹고 말을 걸었습니다. 아가들아, 아빠야. 건강하게 자라. 12주가 됐을 때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성별 알려드릴까요? 네. 아들, 딸 하나씩입니다. 쌍둥이. 아들과 딸. 저는 울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꿈꾸던 가족이었습니다. 정민철도 울었습니다. 아들, 딸이래요. 우리 아기들. 우리는 기뻤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쌍둥이는 고위험 임신이에요. 왜요? 조산 위험도 있고 산모 건강도 주의해야 해요. 서울 큰 병원에서 출산하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저는 두려웠습니다. 고위험 임신이라니. 하지만 정민철이 손을 잡았습니다. 서울 가요. 우리 아기들 안전이 최우선이죠. 결정했습니다. 서울로 가기로. 과연 무사히 아이들을 낳을 수 있을까요? 2025년 12월 말 우리는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정민철이 카페 문을 닫았습니다. 당분간 영업 중단이라고 적어뒀죠. 어머니가 우셨습니다. 조심히 다녀와라. 우리 손주들 꼭 건강하게 낳고. 서울의 대형 산부인과는 강원도와 달랐습니다. 최신 장비 전문의 24시간 케어. 저는 입원했습니다. 의사는 매일 체크했습니다. 혈압이 높아요. 안정이 필요해요. 정민철은 병실에서 저와 함께 지냈습니다. 간이 침대에서 잤습니다. 밤마다 제 손을 잡고 잤죠. 힘들어요? 정민철이 물었습니다. 조금요. 하지만 괜찮아요. 미안해요. 제가 더 잘해줘야 하는데.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어느 날 정민철이 말했습니다. 카밀라, 우리 결혼해요. 응? 정식으로요. 아기들 나오기 전에 결혼하고 싶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여기서요? 지금요? 네. 간단하게라도 해요. 당신이랑 법적으로 가족이 되고 싶어요. 정민철이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반지였습니다. 은반지 심플했지만 아름다웠습니다. 카밀라 슈라이버, 나랑 결혼해 줄래요? 저는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네, 할게요. 우리는 병원 근처 구청에 갔습니다. 혼인신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정민철의 가족관계 증명서, 제 여권, 서류 한 묶음. 축하드립니다. 공무원이 말했습니다. 이제 부부세요. 그렇게 저는 한국 사람이 됐습니다. 정확히는 한국인의 배우자가 됐죠. 신기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독일 특수부대 장교였던 제가 지금은 한국 시골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그날 저녁 작은 축하를 했습니다. 병실에서 케이크를 먹었습니다. 정민철이 준비한 딸기 케이크였죠. 행복해요? 정민철이 물었습니다. 너무요. 상상도 못했어요. 이렇게 행복할 줄. 저도요. 당신 만나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키스했습니다. 달콤하고 따뜻한 키스였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임신 32주 문제가 생겼습니다. 양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조산 가능성이 있어요. 절대 안정 필요합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만 있어야 했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정민철은 24시간 곁을 지켰습니다. 밥을 먹여줬고 책을 읽어줬고 손을 잡아줬습니다. 미안해요. 당신한테 짐만 되는 것 같아. 제가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당신과 우리 아기들이 제일 소중한데. 어느 날 밤 갑자기 배가 아팠습니다. 민철 씨. 왜요? 어디 아파요? 배가 아파요.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의사가 달려왔습니다. 진통이 시작됐어요. 수술실로 옮겨야 해요. 지금요? 아직 일러요. 아기들이 나오려고 해요. 더 기다리면 위험해요. 수술실로 향하는 침대 위에서 저는 두려웠습니다. 34주 정상보다 6주 빠른 출산이었습니다. 아기들이 괜찮을까요? 제대로 숨을 쉴 수 있을까요? 정민철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아기들 강해요.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보호자는 여기까지만요. 정민철과 헤어지는 순간 저는 무서웠습니다. 사랑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꼭 돌아와요. 수술실은 차가웠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했습니다. 산모 힘내세요. 곧 끝나요. 마취가 시작됐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들린 소리는 첫째 나왔어요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울음소리. 우리 아기의 첫 울음이었습니다. 과연 건강할까요? 눈을 떴을 때 천장이 보였습니다. 회복실이었습니다. 몸이 무거웠습니다. 마취가 덜 깬 것 같았죠. 깨어나셨네요. 간호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기들은요? 건강해요. 아들 2.5kg, 딸 2.3kg. 조사 마치고 양호해요. 신생아실에서 관찰 중이에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살았구나. 우리 아기들이 살았구나. 보고 싶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곧 보여드릴게요. 정민철이 들어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울었던 것 같았죠. 카밀라. 정민철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기들 봤어요? 네. 너무 작고 예뻐요. 당신 닮았어요. 당신 닮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몇 시간 후 간호사가 아기들을 데려왔습니다. 작은 몸, 빨간 얼굴, 꼬물거리는 손. 제 아이들이었습니다. 안아보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벼우면서도 가장 무거운 무게였습니다. 안녕, 은호야 하린아. 저는 이름을 지어뒀습니다. 은호 하린. 소중한 아들과 딸. 정민철이 옆에서 보며 울었습니다. 우리 아기들이에요. 진짜 우리 아기들. 응. 우리 아기들. 은호와 하린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작은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찢어질 듯 벅찼습니다. 이 작은 생명들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독일에 있는 부모님께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아빠. 카밀라. 무사히 나았니? 응. 쌍둥이야. 은호 할인이라고 지었어. 보여줘. 핸드폰을 아기들에게 향했습니다. 부모님이 우셨습니다. 우리 손주들이구나. 너무 예쁘다. 엄마 미안해. 그동안 연락 못해서. 괜찮아. 내가 행복하면 됐어. 너 진짜 어른 됐구나. 아버지도 우셨습니다. 카밀라 잘했어. 정말 잘했어. 정민철의 부모님도 서울로 올라오셨습니다. 어머니가 병실에 들어오시더니 아기들을 보고 우셨습니다. 어머, 우리 손주들.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아버지도 휠체어를 타고 오셨습니다. 몸이 불편하셨지만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고맙다, 카밀라. 우리 아들 인생을 바꿔줘서.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더 고마워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야. 우리 며느리. 저는 울었습니다. 가족. 저는 가족이 생겼습니다. 일주일 후 퇴원했습니다. 정민철이 준비한 차로 강원도로 돌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환영했습니다. 어머, 아기들 봐라. 얼마나 예뻐. 민철아, 잘했어. 쌍둥이 낳았구만. 카밀라, 고생했어. 이제 우리 마을 사람이야. 따뜻한 환대였습니다. 이전의 수군거림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축복이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평화로웠습니다. 은호와 하리는 잘 자고 잘 먹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수유를 하며 아기들을 봤습니다. 이 작은 생명들이 제게 왔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정민철은 다시 카페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 달랐습니다. 카페 한쪽에 아기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아기들을 데리고 카페에 나갔습니다. 손님들이 좋아했습니다. 아기들 너무 귀여워. 엄마 닮아서 예쁘네. 저는 행복했습니다. 특수부대 장교 시절보다 더 행복했습니다. 화려한 훈련장보다 이 작은 시골 카페가 더 좋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메시지가 왔습니다. 마르크였습니다. 카밀라 축하해. 아기 낳았다며? 인스타 봤어. 행복해 보이네.
하지만 잊지 마. 우리 아직 법적으로 부부야. 독일법상 당신 아이는 내 친권 대상이 될 수 있어. 변호사 선임했어. 곧 연락할 거야.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친권? 마르크가 은호와 할인을 뺏으려 한다고 정민철에게 보여줬습니다. 정민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건 협박이에요. 법적으로 대응해야 해요. 어떻게요? 변호사 찾아봐요. 한국국제가족법 전문 변호사. 우리는 서울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기들은 한국에서 태어났고 어머니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어요. 독일법도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봐요. 친권 분쟁에서 이길 수 있어요. 그 말에 조금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남았습니다. 마르크가 정말 소송을 걸면 어떻게 될까요? 며칠 후 마르크가 한국에 왔습니다. 카페에 나타났습니다. 카밀라 오랜만이야. 마르크는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냉정하고 계산적이고 오만했습니다. 왜 왔어? 내 아이들 보러 왔지. 당신 아이들 아니야. 내 아이들이야. 법적으로는 아직 내 아내잖아. 이혼 성립 전까지는. 정민철이 나섰습니다. 나가세요. 여기는 당신 올 곳이 아니에요. 당신은 누구야? 카밀라 남자친구. 웃기네. 법적으로는 내가 남편이야. 마을 이장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주민들도 모여들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나가. 이건 가족 문제예요. 상관 말아요. 상관 있어. 카밀라는 우리 마을 사람이야. 우리가 지킬 거야. 주민들이 일제히 마르크를 밀어냈습니다. 마르크는 어쩔 수 없이 물러났습니다. 좋아. 법정에서 보자. 마르크가 떠난 후 저는 울었습니다. 정민철이 저를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이길 거예요. 한국법이 우리 편이에요. 과연 은호와 할인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은호와 할인이 돌이 지났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마을에 작은 체육관을 만들기로. 폐교된 초등학교 체육관이 비어 있었습니다. 군청에 문의했습니다. 사용 가능한가요? 글쎄요, 예산이 없어서요. 제가 자비로 하겠습니다. 군청 직원이 놀랐습니다. 정말요? 외국인이? 저도 이제 이 마을 사람이에요. 허가가 났습니다. 정민철과 함께 체육관을 청소했습니다. 먼지투성이 마룻바닥을 닦고 페인트 칠을 하고 운동기구를 들여놨습니다. 독일에 있는 친구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운동 매트 좀 보내줄 수 있어? 한국 시골 아이들 위해서. 한 달 후 상자가 도착했습니다. 최신 운동 장비였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친구들의 마음이 담긴 선물이었죠. 한국식 체육 프로그램도 연구했습니다. 전문가들을 만나고 교육청에도 문의했습니다. 천천히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습니다. 카밀란의 건강체육관이라고 간판을 달았습니다. 개관일 마을 아이들이 왔습니다. 처음엔 수줍어했습니다. 외국 선생님이요? 응. 재밌어. 같이 해볼까? 저는 아이들에게 기초 체력 운동을 가르쳤습니다. 스트레칭, 달리기, 간단한 근력 운동. 아이들이 좋아했습니다. 선생님, 내일도 와요? 그럼. 매일 올게. 체육관은 마을의 명소가 됐습니다. 아이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른들도 왔습니다. 카밀라 씨, 나도 운동 배우고 싶어요. 할머니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정말요? 응. 허리가 아파서. 운동하면 좋아질까? 저는 웃으며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실버 체조, 스트레칭, 간단한 운동. 어른들은 아이들보다 더 열심이었습니다. 어느 날 군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카밀라 씨, 지역신문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저요? 네. 독일 특수부대 출신이 한국 시골에서 체육관 운영한다고 화제래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다시 언론에 나서는 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정민철이 말했습니다. 좋은 기회예요. 당신 이야기를 나누세요.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어요. 인터뷰를 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한국에 오셨어요? 제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싶었어요.
독일에서 잃어버린 것들을 여기서 찾았죠. 그게 뭐였나요? 가족, 사랑, 평화. 그리고 진짜 행복이요. 후회 안 하세요? 장교 그만둔 거? 전혀요. 오히려 감사해요. 만약 계속 군대 있었다면 이 행복을 못 느꼈을 거예요. 기사가 났습니다. SNS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대박 스토리다. 진짜 용기 있네. 나도 용기 내야겠다.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도 생겼습니다. 독일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카밀라, 다큐멘터리 찍고 싶습니다. 당신 이야기를요. 다큐멘터리요? 네. 불임 극복, 한국 정착, 새로운 삶.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정민철과 의논했습니다. 당신 생각은 어때요? 좋은 것 같아요. 당신 이야기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요. 은호와 하리는요? 얼굴 나가는 거 괜찮을까요? 우리가 결정해요. 보호할 부분은 보호하고.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제작진이 한국에 왔습니다. 마을, 카페, 체육관 모든 걸 찍었습니다. 정민철과의 인터뷰도 있었습니다. 한민철 씨, 카밀라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인생의 빛이에요. 카밀라가 오기 전까지 저는 그냥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행복하게 살아요. 저도 인터뷰했습니다. 카밀라, 한국에서 찾은 게 뭔가요? 제 자신이요. 독일에선 늘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 살았어요. 하지만 여기선 그냥 저로 살 수 있어요. 다큐멘터리는 6개월 후 방영됐습니다. 독일 전역에서 반응이 폭발했습니다. 시청률 1위를 기록했죠.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당신 덕분에 용기 얻었어요. 저도 제 삶을 바꾸고 싶어요. 당신은 영웅이에요. 하지만 저는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행복을 찾은 평범한 사람이었죠. 다큐 방영 후 체육관에 방문객이 늘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에서, 심지어 해외에서도 왔습니다. 카밀라 씨 보러 왔어요. 와주셔서 감사해요. 마을도 변했습니다. 관광객이 늘었고 카페도 번창했습니다. 빈집이었던 곳에 젊은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카밀라 씨 보고 용기 얻어서 귀촌했어요. 마을이 살아났습니다. 은호와 할인도 자랐습니다. 이제 3살 말도 자라고 뛰어다녔습니다. 엄마, 나도 운동 배울 거야. 은호가 말했습니다. 응, 우리 은호 멋져. 저는 이 모든 게 기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불임이었던 제가 엄마가 됐고, 절망했던 제가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됐고, 도망쳤던 제가 이제는 누군가의 롤모델이 됐습니다.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곳, 한국의 작은 마을에서 저는 진짜 제 자리를 찾았다는 것.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2025년 10월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한국문화체육관광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카밀라 씨, 농어촌 건강증진 자문위원 맡아주실 수 있나요? 자문위원이요? 네. 당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농어촌 주민 건강 프로그램 개선 방안을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한국 정부가 저를 인정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영광이에요.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체육 전문가들, 교수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처음엔 긴장했습니다. 한국어가 완벽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사람들은 따뜻했습니다. 카밀라 씨 의견이 중요해요. 현장 경험이 있으니까요. 저는 제안했습니다. 장비만으로는 부족해요. 주민들이 운동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야 해요. 놀이로 일상으로 배워야죠. 구체적으로 어떻게요? 마을 단위 운동 모임, 어르신 맞춤 프로그램, 그리고 지역 체육관 활성화요. 제가 운영하는 것처럼요. 제 제안이 받아들여졌습니다. 파일럿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강원도 5개 마을이 선정됐습니다. 저는 각 마을을 방문하며 교육했습니다. 주민들을 만나고 어르신들을 만나고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운동 어렵지 않아요. 재밌어요. 같이 해봐요.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주민들은 즐거워했고 마을은 활기를 찾았습니다. 카밀라 씨 덕분에 우리 마을이 살아났어요. 프로그램은 성공적이었습니다.
1년 후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저는 더 바빠졌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제가 무언가를 돌려주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한국이 저에게 준 것들을 이제 저도 한국에 돌려주는 거였습니다. 정민철은 항상 지지했습니다. 당신은 대단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없었으면 못했어요. 은호와 할인도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선생님이야. 착한 선생님. 4살이 된 아이들은 한국어와 독일어를 동시에 배웠습니다. 마머, 나 배고파. 두 언어를 섞어 썼지만 저는 그게 좋았습니다. 아이들은 두 문화의 아이들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독일 부모님이 한국에 오셨습니다. 처음 방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마을을 보시더니 우셨습니다. 여기가 내가 행복한 곳이구나. 응, 엄마. 여기가 내 집이야. 너 진짜 많이 변했다. 예전엔 항상 긴장해 보였는데 지금은 평화로워 보여. 아버지도 정민철을 만나셨습니다. 사위, 내 딸 잘 부탁하네. 네, 장인어른. 평생 잘 모시겠습니다. 두 분은 일주일 머무셨습니다. 아이들과 놀아주시고 마을 구경도 하셨습니다. 떠나시는 날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카밀라, 엄마가 틀렸어. 성공이 전부라고 생각했거든. 하지만 내가 가르쳐줬어. 진짜 성공은 행복이라는 걸. 저는 울면서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사랑해요. 부모님이 떠나신 후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은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32살 절망했던 여자가 이제는 35살 행복한 엄마이자 교육자가 됐습니다. 그해 겨울 또 다른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임신이었습니다. 셋째였습니다. 정말요? 정민철이 믿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응. 8주래. 은호, 할인이 동생이 생기는 거네. 우리는 껴안고 울었습니다. 한 번도 모자라 3번째 기적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은호야, 할인아, 동생 생긴대. 진짜요? 남동생이요, 여동생이요? 아직 몰라. 어떤 게 좋아? 둘 다 좋아요. 우리 언니 오빠 할 거예요. 아이들이 신나했습니다. 임신 기간은 처음보다 수월했습니다. 몸이 적응한 것 같았죠. 일도 계속했습니다. 배가 불러오는데도 체육관에 나갔고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사람들이 걱정했습니다. 카밀라 씨, 쉬세요. 괜찮아요. 일하는 게 더 좋아요. 정민철은 더 세심해졌습니다. 매일 영양제 챙겨주고 산책같이 다니고 발 마사지도 해줬습니다. 당신은 진짜 최고의 남편이에요. 당연하죠. 당신은 최고의 아내니까요. 임신 7개월쯤 성별을 알았습니다. 딸이었습니다. 딸이래요. 정말요? 우리 딸? 정민철이 너무 좋아했습니다. 할인이 여동생이네. 그날 밤 정민철이 말했습니다. 이름 뭐라고 지을까요? 당신이 지어봐요. 서윤은 어때요? 서쪽에서 온 윤기, 서윤. 저는 웃었습니다. 좋아요. 정서윤. 예쁜 이름이에요. 출산일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춘천병원으로 갔습니다. 가까웠으니까요. 출산은 순조로웠습니다. 3.1kg 건강한 딸이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따님이에요. 서윤의 울음소리가 병실을 채웠습니다. 정민철이 딸을 안았습니다. 우리 딸. 고마워, 카밀라. 정말 고마워. 나도 고마워요. 당신 만나서. 은호와 할인도 동생을 만났습니다. 엄마, 동생 작아요. 응. 너희들도 태어났을 때 이렇게 작았어. 우리 잘할게요. 좋은 언니 오빠 될게요. 아이들이 서윤 손을 만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완벽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새 아이, 사랑하는 남편, 따뜻한 가족. 이게 제가 평생 꿈꿨던 삶이었습니다. 독일에서 포기했던 꿈을 한국에서 이뤘습니다. 퇴원 후 마을 사람들이 축하해줬습니다. 딸 낳았네. 축하해. 이제 셋이나 있구만. 복 받았어. 어머니가 매일 미역국을 끓여주셨습니다. 몸조리 잘해야 해. 셋째는 더 중요해. 정민철은 육아휴직을 냈습니다.
카페 문을 잠시 닫고 집에서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당신이 쉬어야 해요. 일도 있잖아요. 고마워요. 당신 최고예요. 우리는 함께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밤중 수유, 기저귀 갈기, 목욕시키기.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서유는 은호, 할인과 달랐습니다. 더 조용하고 더 차분했죠. 하지만 그 모든 게 사랑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밤 정민철이 말했습니다. 우리 인생 참 신기하죠? 왜요? 당신은 독일에서 왔고 나는 시골 촌놈이었는데 지금 함께 아이 셋 키우고 있잖아요. 그러게요. 운명인가 봐요. 맞아요. 운명이에요. 당신 만나서 제 인생이 완성됐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정민철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아직도 절망 속에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는 행복했고 사랑받았고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까요? 2025년 12월 저는 책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담은 책이었죠. 출판사에서 먼저 제안했습니다. 카밀라 씨, 자서전 쓰시죠. 많은 사람들이 당신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해요. 자서전이요? 저는 아직 젊은데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신의 여정이 중요하죠. 절망에서 희망으로, 독일에서 한국으로. 이건 많은 사람에게 울림을 줄 거예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제 상처를 드러내는 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정민철이 말했습니다. 당신 이야기가 누군가를 살릴 수 있어요. 쓰세요. 6개월간 집필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썼습니다. 서윤이 잠든 틈에, 은호와 할인이 유치원 간 시간에, 불임의 아픔, 이혼의 고통, 한국으로의 도피, 정민철과의 만남, 임신의 기적, 새로운 삶. 모든 걸 솔직하게 썼습니다. 울면서 쓴 부분도 많았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는 게 쉽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쓰면서 치유됐습니다. 책 제목은 은호에서 시작된 기적으로 정했습니다. 아들 은호가 제 인생의 시작이었으니까요. 출판됐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했죠. 서점 사인회에 수백 명이 왔습니다. 카밀라 씨, 당신 덕분에 힘을 얻었어요. 한 여성이 울며 말했습니다. 저도 불임이에요. 5년째 시도 중인데 안 돼요. 책 읽고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저는 안 왔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기적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와요. 또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저는 이혼 후 우울증이었어요. 당신 이야기 보고 다시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저도 했으니까요. 사인회는 5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지쳤지만 보람찼습니다. 제 아픔이 누군가의 희망이 되고 있었으니까요. 책은 해외에서도 출판됐습니다. 독일, 일본, 중국, 유럽. 번역본이 나왔죠. 특히 독일에서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독일 장교의 한국 사랑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소개됐습니다. 독일 베스트셀러에도 올랐습니다. 독일 방송국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카밀라, 토크쇼 나와주실 수 있나요? 토크쇼요? 네. 당신 책이 독일에서 화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당신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해요. 고민했습니다. 독일로 다시 가는 게 부담스러웠으니까요. 하지만 정민철이 말했습니다. 다녀오세요. 저와 아이들은 괜찮아요. 당신 이야기를 나누고 오세요. 독일로 갔습니다. 5년 만에 베를린이었습니다.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시끄럽고 빠르고 차가웠습니다. 한국의 따뜻함이 그리웠죠. 토크쇼 녹화장에 들어갔습니다. 관객석이 가득 찼습니다.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카밀라, 5년 전 당신은 독일의 스타 장교였어요. 지금은 한국 시골에서 새 아이의 엄마죠. 후회 없나요? 전혀요. 오히려 감사해요. 무엇이 당신을 바꿨나요? 사랑이요.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의 따뜻함이요. 관객들이 박수쳤습니다. 한국에서 뭘 배웠나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배웠어요. 계급, 명예, 성공이 아니에요. 가족, 사랑, 평화예요. 앞으로 계획은요? 한국에서 계속 살 거예요.
아이들 키우고 체육일 계속하고 체육관 운영하고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당신에게 한국은 어떤 의미인가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제게 두 번째 인생을 준 나라예요. 저를 받아주고 사랑하게 해주고 꿈을 이루게 해준 곳이죠. 제 고향이에요. 쇼가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당신은 용감해요. 저도 한국 가보고 싶어요. 당신 덕분에 인생을 다시 보게 됐어요. 일주일 후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 정민철과 아이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엄마, 은호와 할인이 달려왔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서윤도 안았습니다. 정민철이 미소 지었습니다. 다녀오셨어요? 응. 보고 싶었어. 저희도요.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설악산이 보였습니다. 눈 덮인 산봉우리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5년 전 처음 봤던 그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제 이곳이 제 집이었습니다. 마을에 도착하니 주민들이 반겼습니다. 카밀라, 잘 다녀왔어? 응. 다녀왔어요. 독일은 어땠어? 좋았어요. 하지만 여기가 더 좋아요.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여기가 내 집이잖아. 그날 밤 가족 5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어머니가 끓여주신 된장찌개, 정민철이 구운 생선, 아이들이 좋아하는 계란말이. 평범한 저녁 식탁이었지만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빠, 엄마 사랑해요. 은호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사랑해. 정민철과 제가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할인과 서유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완벽한 행복의 순간이었으니까요. 이제 마지막 이야기만 남았습니다. 지금은 2026년 1월입니다. 저는 35살입니다. 한국에 온 지 정확히 1년이 됐습니다. 아니, 1년이 조금 넘었네요. 시간이 정말 빨리 갔습니다. 오늘 아침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정민철은 이미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잘 잤어요? 응. 당신은? 저도요. 커피 마실래요? 고마워. 은호와 할인이 일어나 안겼습니다. 엄마, 오늘 체육관 가요? 응. 같이 갈까? 좋아요. 서유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작은 입으로 숨을 쉬는 모습이 천사 같았죠. 아침을 먹으며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겨울의 마지막 눈이었습니다. 예쁘다. 정민철이 말했습니다. 응. 정말. 체육관으로 갔습니다. 오늘은 주말이라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선생님, 주민들이 반겼습니다. 오늘은 무슨 운동 할 거예요? 오늘은 특별한 프로그램이야. 가족 운동. 제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운동이었죠. 와, 재밌어요.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가르쳤습니다. 운동은 경쟁이 아니라 함께하는 거라고. 건강은 혼자가 아니라 가족과 함께 지키는 거라고. 오후에는 어른 수업이 있었습니다. 건강 체조 수업이었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카밀라, 덕분에 허리 안 아파. 카밀라, 고맙다. 건강해진 것 같아. 수업 후 한 할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카밀라, 고맙다. 너 덕분에 마을이 젊어졌어. 아니에요, 할아버지. 제가 더 배워요. 너는 진짜 우리 마을의 보물이야. 할아버지가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그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민철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뭐 해? 김치찌개. 당신 좋아하잖아요. 최고야.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은호는 유치원 이야기를 했고 할인은 그림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유는 옹알이를 했고 정민철은 카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체육관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범한 대화였지만 그 속에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밤에 아이들을 재웠습니다. 은호와 할인에게 자장가를 불러주고 서윤에게 젖을 물렸습니다. 셋 다 골아떨어졌죠. 정민철과 거실에 앉았습니다. 피곤해요? 정민철이 물었습니다. 조금.
하지만 좋은 피곤함이야. 저도요. 우리는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지만 편안했습니다. 침묵이 불편하지 않은 관계였죠. 카밀라. 응? 행복해요? 너무. 당신은? 저도요. 당신 만나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나도 그래. 당신이 없었으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거야. 정민철이 저를 안았습니다. 따뜻한 품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5년 전 절망 속에 있던 제가 떠올랐습니다. 불임, 이혼, 우울증.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정민철이라는 사람, 은호와 할인과 서윤이라는 아이들. 모든 게 기적이었습니다. 창밖에 눈이 내렸습니다.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제 인생도 이렇게 평화로웠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큰 성공을 바라지 않습니다. 화려한 무대를 그리워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평범한 일상이 제게는 최고의 선물이니까요. 카밀라 슈라이버, 아니, 이제는 정카밀라. 한국의 며느리, 새 아이의 엄마, 마을 선생님. 그게 제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정체성이 자랑스럽습니다. 독일 특수부대 장교였던 것보다 훨씬 더요. 진짜 성공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에게 보이는 것? 높은 계급에 오르는 것? 아니요. 진짜 성공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매일 감사하며 사는 것,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이곳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이곳에서 살 겁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체육관을 운영하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웃을 겁니다. 그게 제 꿈이고 제 행복입니다. 당신도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나요? 포기하고 싶나요? 포기하지 마세요. 저처럼 기적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옵니다. 때로는 지구 반대편 작은 마을에서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했고 행복을 찾았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저는 감사하며 잠들 겁니다. 옆에 정민철이 있고 방 건너편에 은호와 할인과 서윤이 있습니다. 이게 제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카밀라 슈라이버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매일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 이야기는 모두 사랑으로 가득할 거라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의 배경은 항상 이곳, 대한민국일 거라는 것입니다. 는 것입니다. 는 것입니다. 는 것입니다. 는 것입니다.